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동방이 상한가 날았습니다. 근데 동방은 제가 이제 이 차트가 처음 이날 상한가 나오고 이날부터 제가 줄곧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 보시면 동방 얘기 영상을 제가 4개를 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4개를 냈죠. 그래서 뭐 단타 잘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 오늘 네가 드디어 날았구나. 여기 그죠? 오늘 네가 드디어 날았구나. 네가 이겼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한가라고 같은 상한가 아니다.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 동방의 차트 베이스가 제가 보는 눈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4번이나 다룰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어떤 제 눈에 들어왔던 그 좋았던 점들이 오늘 상한가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상한가 가기 전에 어떤 상한가를 갈 수 있는 뭔가가 있었나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동방은 이제 이게 거래소 종목입니다. 거래소 종목이라서 신용이 된다 싶으면 90일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키우면서는 신용이 안 됩니다. 신용이 될 것 같으면 앞에 이제 뭐 다른 신자라든지 이런 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노란 딱지 맨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신용 비율 0.70 있죠. 맨 오른쪽 밑에 신용 비율이 그만큼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그만큼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상승하기 전에 자, 조용히 행보를 했죠. 조용히 행보를 했는데 이제 주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팔아먹은 것이라면 이렇게 행보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행보를 하는데 작은 캔들이잖아요. 작은 캔들이고 작은 거래량이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기 있었던 이 행위들, 요거, 자, 요거는, 자, 잠시만요. 여기 있었던 이 캔들들은 팔아먹는 게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팔아먹는 행위들은 뭡니까? 큰 요동을 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대량거래들이 팔아먹은 거라면 팔아먹지 않으면서 행보하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뭐 상승 하락을 떠나서 지금 팔고 있는 건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윗꼬리가 하나씩 툭 튀어나오죠. 윗꼬리가 하나 튀어나오는데 T 상한가도 살짝 돌파라고 그죠? 그리고 또 하루 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개입이 심해지면 거래량이 훅 늘어나죠. 전일에 6배, 610% 이렇게 늘어나고, 또 개입을 안 하면 전일에 30%로 줄어드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또 개입을 하면은 주가가 또 전일에 비해서 300% 늘어나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 눈에 살랑살랑 들어오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윗꼬리가 또 있죠. 거래량이 좀 많이 생겼는데 거래량이 많다 하더라도 앞쪽에 비해서는 또 많은 게 아니었죠. 예, 그래서 요렇게 거래량이 또 줄어들고 대신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제 우리 이론으로 풀어보면 과하게 열기가 올라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소외라고 하죠.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었다 이런 의미. 사람들 관심이 줄어들었고, 여기서는 또 엄밀한 거래량, 그러니까 여기보다 많은 게 아니라 여기보다는 작아야 되고 소외된 구간보다는 많아야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물대를 뭐 거의 다 돌파를 한 그런 모습이죠. 전고점은 남았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상한가를 간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 영상 동방 영상을 올려드린 영상 밑에 댓글에 한 이틀이나 됐나요? 근데 댓글 다신 분이 동방 이제 한 달 지나면 날아갈 것 같지 않아요? 묻길래 제가 그냥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빠 보이면, 진짜 제 눈에 나빠 보였으면, 진짜 나빠 보였으면 제가 이렇게 대답했겠죠. 야, 지금 위험한 요소들이 이런 게 있고 좋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섞어서 말씀을 드렸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차트가 좋아 보여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인다고 하는 한데 제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매수 신호로 또 느껴질 수 있잖아요. 뭐 저는 매수 신호를 안 드립니다만 더 살까라는 유혹을 느낄 수 있고, 또 그런 댓글을 보면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 마음을 흔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 이렇게 이쁘게 날은 겁니다. 그래서 가열 소의 은밀 형태에서 이쁘게 날았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멤버십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윗꼬리 있는 캔들들 있죠. 윗꼬리 있는 캔들들은 앞쪽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합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소화한 흔적이 있고 또 오늘 이쁘게 날았으니까 참 이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 정도로 여기에서도 차트가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겁니까? 네 번이나 영상을 찍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또 말씀드리면 요때는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일은 이제 뭐 아니면 도죠. 모도타법. 그러니까 내일 시가 대충 나와서 올라가면 재수고 내리면은 뭐 물타기 하든지 손질하든지 해야 되는 뭐 아니면 도타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차트가 사실 여러분이 지금 상승했네 안 했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 매매에 발전이 없습니다. 상승했네 안 했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절대 발전이 없고요. 올바르게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르게 공부하는 방법은 지금 급등주가 됐잖아요. 급등주가 되고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자, 상승하기 전에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누군가의 노력이 대단히 있었을 거다. 그 노력이 대단하게 있었으면 급등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매집하는 행위가 얼마 없으면 급등주 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죠. 아니면 올라가면서 매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초대박주가 나올 때 또는 대박주가 나올 때 그 종목은 대박주가 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놓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 공부하다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이 맞는지 틀렸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공부가 맞나 안 맞나 이 확신을 못 가지게 되고 설사 맞았다 하더라도 뭐 며칠 조정져 버리거나 길게 몇 개월 조정져 버리면 아니구나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무엇을 더 내가 더 깊이 새겨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공부하는데 시간 낭비 안 하고 올바르게 똑바로 공부하는 방법은 급등주가 되기 전에 급등을 하기 위한 준비 행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자, 급등이 여기에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급등하기 위한 그 전에 사전 준비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급등주를 찾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급등하기 전에 있었던 차트의 움직임들을 파악을 하면 그 움직임은 급등하기 전에 나타나는 차트의 유형 중에 한 가지가 된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렇다면 차트마다 급등주의 유형들이 다양하게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급등주 된 것들만 뽑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도 급등주를 찾을 수 있는 스킬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급등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행위들은 급등을 준비한 세력들의 노력을 뒤져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급등주가 되기 전에 어떤 행위들이 있었습니까? 우선 대략 한 1년 전만 보더라도 많은 거래량들이 자, 이렇게 보시면 많은 거래량들 미친 흔들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T 상한가거든요. T 상한가인데 여기 가로선 한번 그어볼게요. 자, 가로선 하나 긋고 위치를 날짜를 딱 지정해 놓고 밀어보면 자 다시요. 요거 빼버려. 이겁니다. 이겁니다. 여기입니다. 자, 다시 요거거든요. 이겁니다. 그럼 가로선 여기겠죠? 여기입니다. 자, 여기네요. 여기입니다. 여기 T의 상한가입니다. 그러면 그 T의 상한가 위치가 됩니까, 여러분? 뭔가 이상한 짓을 뻘짓거리를 했던 자리에 중심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중심에 올라와 있을 때 T 상한가를 만들었으면 상한가를 만든 주체가 있을 텐데 자, 지우고요. 주체가 있을 텐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밑에서 놀죠. T 상 밑에서 놀죠. 그러니까 이 상한가를 만든 주체는 지금 돈을 많이 들였을 텐데 앞쪽이 매물대니까 앞쪽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했을 텐데 그걸 일부러 돈 들여서 막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팽단이 이만큼 올라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놀았으니까 그게 이상하다 이거죠. 그죠? 그런 흔적들이 여기에 하나가 딱 남아있었다. 하나 딱 남아있었죠? 자, 그죠? 그러면 이렇게 그어보면 이런 흔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있었죠? 있었고 그 이후에 또 한번 보세요. T 상한가, 이게 T 상한가거든요. 그 이후에 얼마나 개미를 죽입니까? 야, 여러분 이거 버티겠습니까? 요 정도 내려면 50% 절반 반토막 나는데 버티기 힘들거든요. 그런 가정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T 상한가에 올라왔던 적도 있고 뭐 작거나 뭐 돌파했던 적도 있고 이런 행동들이 야, 이 물량을 무서워하지 않는 행위들이 뒤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간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를 하나 딱 돌파하더니 짠 하고 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쏴버린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미친 흔들기 매집하는 과정에서 좋은 종목도 반토막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이 반토막 나면 개미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틸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돌파했을 때 이거 와 자칫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도 되게 좋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죽여버릴까봐 걱정이 되는데 하나 날아버리니까는 겁나게 좋아져 버린 거였죠. 그래서 T상 나왔을 때 이건 뭐 똑같은 우리가 알던 그런 상한가가 아니라 대단한 상한가라고 제가 영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영상이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렇다면 상승하기 전에 여기 행동도 있었고 여기 돌파했던 상한가도 있었고, 그럼 여기 또 볼까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미친 흔들기들, 그리고 상한가를 쳤지만 그냥 눌러버리는 이런 모습이 또 있었죠.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때요? 또 헤드앤숄더 또 만들었죠. 그래랑들 이런 자리들 미친 노력들이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살펴봤죠.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이 이후에 미친 노력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돌파했으니까 이거 대단한 상한가인데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지금 4개 올려놓고 이게 5번째인데요. 처음부터 하나 둘 다 보시면 이 종목을 매매하면서 추적하면서 감찰했던 차트 베이스들을 싸그리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급등했던 종목들을 뒤집어 가지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급등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급등주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급등주의 유형을 파악하고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쳐다보면 그것이 내 몸에 쫙 달라붙어 가지고 비슷한 유형에서 그 종목을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여기까지 봤죠, 대충? 근데 이게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유상증자에서 물량이 있죠. 여기 2016년도. 자, 2016년도 1100만 주, 1675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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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5원 여기 상장된 거잖아요. 자, 이게 상장됐는데 자, 상장됐는데 권리락전에 뭐가 있습니까? 권리락 전에 권리락 얘기잖아요. 권리락은 뭡니까? 유상증자 들어갔을 때 내가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 그래서 권리락 전에 매집을 하게 되면 유상증자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권리락 전에 매집한 흔적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권리락 전에 매집한 흔적이 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것은 권리락 전에 매집을 했는데 그 뒤에 유상증자 할 때 보세요. 이게 1100만 주가 상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되는 날에 거래량은 27만 주, 그리고 이것도 거래량은 9만 5천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틀 전 여기서부터 물량을 미리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이날에도 거래량은 38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1100만 주가 상장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량이 많이 상장되었음에도 물량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안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해석을 해보면 권리락 전에 매집도 했고 권리락 이후에 권리를 취한 다음에 주식을 팔아버려도 주식은 받을 수 있는데 권리락 이후에 세력은 팔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물량이 상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량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차트 분석을 할 때 유상증자가 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유상증자 날의 상장 물량이 많이 거래량이 터진 것보다 안 터지는 게 잠재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동방이라는 종목을 여기에서 처음에 만났을 때, 여기가 처음 만난 건 아닙니다만 만났을 때 이런 베이스가 있었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매집했을 수 있겠다라고 가산점을 이렇게 딱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청약 내역을 한번 볼까요? 청약 내역을 한번 보게 되면, 자, 한번 보십시다. 밑에, 자, 한번 볼게요. 2200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만 건, 4만 건 이렇게 되면 개미들이 2만 건, 4만 건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2000건은 주주 배정에서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교적 무난한 건수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2만 건, 4만 건 이런 식이 되면 국민주라고 하죠. 세력이라는 존재가 매집을 한다 하더라도 계좌를 4만 개 가지고 매집했을 리는 정말 힘들잖아요. 옛날에 그 루보라는 종목이 1600개의 계좌를 가지고 했다라는 얘기 있었습니다. 옛날에 루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루보를 검색했는데 국내 주가 조작 김정모 사건 모르고 계신가요? 루보 사태, 최악의 주가 조작 사태, 루보 사태. 예, 그때 루보라는 종목이 계좌를 1600개를 동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2200개인데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이 유상증자가 1100만 주가 상장이 됐으니까, 자, 1100만 주가 상장이 됐으니까 그때 당시로 치면 이거 싹 빼버리고 나면 그래도 많은 물량이거든요. 많은 물량이 1100만 주가 상장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특수관계인이나 대주주가 같이 유증에 들어가면 좋은 겁니다. 유상증자를 하는데 대주주는 안 들어가고 대표도 안 들어가고 또 특수관계인도 유상증자 안 들어가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남들이 들어오세요 이런 거니까는 자기들이 싫은 거잖아요. 남들이 들어오세요라는 주식은 너가 다 가져가세요. 돈만 주세요잖아요. 그죠? 근데 남들이 들어오든 말든 우리도 들어갈게요 하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고요. 그래서 유상증자 유행을 파악하면 그 세부적으로 이 분류를 하면 굉장히 많은 유행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좋은 유상증자, 나쁜 유상증자 제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거는 너무 세부적으로 분류를 좀 많이 해야 돼서 다 설명드리기 힘든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유상증자 전후의 주요 주주 지분 변동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어 정자 전에 390만 주였는데 정자에 570만 주로 지분율이 0.4% 차이 나는데 자기도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들어갔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대라는 분도 정자 전에 70만 주였는데 110만 주로 3.06에서 3.24로 더 늘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좋은 힌트가 되고요. 이 사람은 안 들어간 거죠. 0.43에 0.3으로 줄어든 거고, 이 사람도 50만 8천 주에서 이 사람도 안 들어간 거고, 이 사람은 들어갔죠. 들어갔습니다. 예, 그대로고, 들어갔고, 그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정자 지분율은 29.46에서 26.84로 낮아졌습니다만 최대 관계자가 주요 지분을 특수관계인들이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에 나도 들어갈게라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 회사 유상증자 하는데 대표이사도 들어가고 상무님도 들어가고 뭐 부장님도 들어가고 이사님도 들어가고 다 유상증자 자기들 다 들어가면 직원은 따라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따라 들어가도 되죠. 왜? 아니 임원진들이 적어도 좋다고 사겠다고 줄을 섰는데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눈치 까야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대표이사도 안 들어가고 또 누구 저기 이사도 안 들어가고 부장도 안 들어가고 상무님도 안 들어가면 그 직원이 그 들어갈 거라고 하면 그건 무슨 짓입니까?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최대 관계자들이 최대 특수관계인들이 들어갔으면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 미래를 장밋빛으로 전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들어갔다 치더라도 여러분 어디에선가 틀렸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틀렸을 수 있고 수익을 실현했을 수도 있는데 이때 상한가 나왔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차트 베이스들을 분석을 똑바로 한다면 이 차트 보통이 아니구나를 알 수 있다 이런 의미겠죠.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급등주의 유형을 정말 많이 공부했습니다. 저는 급등주의 유형도 많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차트 망가지는 유형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특강을 하잖아요. 대박주 잡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이러면 수강생이 예를 들어서 50명 선착순 하면 마감되거나 뭐 줄을 서거나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손실을 보지 않는 방법 이렇게 특강하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다 안 찹니다. 왜? 돈 벌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잃는지에 대한 연구는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두 개를 다 해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종목을 4번이나 영상을 만들어 올릴 때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 올린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전체 공개 강좌로 이 영상을 만들고 나니까 좀 수위가 좀 많이 높아졌는데, 이 영상 언제 제가 삭제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리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잘 파악하고 또 유상증자가 가지는 의미라든지 매물대에서 움직임의 의미라든지 거래량의 의미라든지 시간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분석을 세세하게 시작하면 좋은 차트 정말 발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영상 올려드리면서 조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구독자가 4,600명, 4,460명 이 정도 되는데 지금요. 영상 올리면 핫한 종목은 이 영상을 봐요. 근데 구독자가 4,600명인데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1,000이 안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좋은 강좌를 만들어줘도 안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영상 그냥 묵묵히 정진한다, 수양한다라는 마음으로 좀 계속 꾸준히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한 개라도 더 알고 주식이라는 구력이 쌓여갑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동방 살펴봤고요. 지금도 동방 이 영상 보러 들어오신 분들은 동방 오를 것 같나 내릴 것 같나 먹을 게 있을 것 같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겠습니다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풀을 해드리는 이 해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설을 한 개 딱 정리를 해가지고요. 뭐라 그럴까요? 공부를 하면
정리를 해서 요점 정리해 놓으면 자기께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 또 차트 제가 또 보이는 게 많은데요. 보이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은데 구구절절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연휴 시작입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어디 뭐 다니러 가시면 안전운전 하시고 또 먹는 것도 적당히 맛있는 거 잘 드시고 무탈하게 명절 잘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